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감각은 필요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Life, Work, Attitud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센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좋은 감각들을 키우기 위해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읽게 된 계기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그 영상을 올리신 이승희 대표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어렵지 않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정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조금 제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을 PPT로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PPT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감각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좋은 감각은 왜 필요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일상생활, 일, 그리고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 즉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내가 재치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각들을 평상시에 단련하고 훈련하면 어떤 문제, 아니면 회의, 여행,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낼 수 있고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감각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작가는 선택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어떤 책임감 있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본인의 어떤 직무가 이런 이제 결정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좋은 감각이라는 게 거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이라는 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면서 좋은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하는 힘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나 일의 성공에 유무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해봤는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려고 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들과 연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되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고, 만족감을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더 감동적인 걸 줄 수 있을까? 좀 더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좋은 감각을 키우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이나 명언 아니면 좋은 강연장에 가서 강사님이 해주는 좋은 이야기들, 지식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되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우리가 소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떤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경험이든 그것들을 그냥 여러 번 해보지도 않고 한두 번 해봄으로써 그거를 이건 이럴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어떤 한계를 내 마음 안에서 그어버리는 순간 앞으로의 내 삶의 변화도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 그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지금 앞에 있는 어떤 내용 지식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기심을 갖고 배움의 열정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해 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호기심이라는 이 마음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보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호기심으로 되게 가득 차 있겠어요. 뭐 자동차는 왜 바퀴가 4개이고 왜 1 더하기 1은 2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한테는 다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호기심이라는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호기심이라는 어떤 생각, 이것들을 좀 잊고 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 매일같이 놓여져 있고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시켜서 하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하던 것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호기심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의 시작도 다 이런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들도 다 이런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모든 분야에서 다 호기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내가 맨날 겪고 있는 어떤 나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는 사고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는 지식들을 검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TV도 좀 보고 신문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열정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낯선 장소, 그다음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라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 매일같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는 그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뭐 낯선 설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자주 가지 않았던 장소에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패션 감각을 볼 수도 있고, 뭐 스타일을 볼 수도 있고, 뭐 식당을 갔는데 어떤 인테리어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여행도 좀 가보고, 뭐 미술관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봐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어서 안 되면 당겨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당연한 생각, 예를 들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의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앞으로 계속 변할 건데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약간 역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좀 실마리가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감을 얻기 위한 장소에 가라 라는 건데요. 여기 작가는 자신이 좀 감각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영감이 좀 필요할 때 본인만의 미술관 리스트를 짜가지고 그곳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에도 여러분들이 가볼 수 있는 우리 집 주변에서 좀 거리가 가까운 미술관 리스트를 짜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 가보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은 사용해보고 경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축제를 갔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열광하고 몰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또 나의 사업 혹은 나의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는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반응했는지, 마케팅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는 꼭 한번 써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조언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인사말 뒤에 상대방의 이름을 붙여라, 좋은 인상을 남겨라 라는 겁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꼭 뭔가 내가 내 생활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일곱 번째, 이 상대방 뒤에 이름을 붙여라, 그러니까 인사말 뒤에 이름을 붙여라 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메신저로 원래는 뭐 안녕하세요 누구님이라고 안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원래는 제가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안녕하세요 뭐 기현님, 뭐 안녕하세요 뭐 진우님,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붙여서 메신저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반대 입장에서도 저를 안녕하세요 기현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건 그 불러주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일하기 전 1시간 정도 생각을 가져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물줄기를 막 맞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앞으로 아니면 오늘 이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 아니면 평상시에 묵혀두었던 어떤 내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인데요. 매우 짧죠. 샤워하는 시간이 뭐 30분 정도 될 건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상황에 놓여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루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가격 태그가 제품의 첫인상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신발을 보거나 뭐 안경을 봤을 때 가격 태그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나의 어떤 소비 여력과 상황에 맞아야 되니까. 돈은 뭐 1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짜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가격만 보기보다는 내가 왜 이 제품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이 패턴이 마음에 들었는지, 색깔이 마음에 들었는지, 형태가 마음에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조금 여러분들이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가격은 나중에 보고 내가 그 제품을 왜 좋아했는지,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지, 이 선택의 이유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나만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글로 표현하라 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카페든 아니면 내 옆 사람이든 동료든 많은 정보를 이제 매일같이 얻고 있는데요. 이 정보가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달자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들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생각이 들어가줘야지 그게 진짜 내게 되고 공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전달자의 입장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알리와 테무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유통업계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거래 라는 말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누군가가 되물었을 때, 아, 진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사실에 대해만 집중을 하고 내 생각은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지, 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자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도 조금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를 쓰면서 이제 조금 어떤 맛에 대한 평가 아니면 영화를 봤을 때 이 장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뭐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내 이야기들을 책 한 권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강연 요청을 했을 때 1시간 정도는 내 삶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번은 제가 평소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고 앞으로도 어떤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나만의 생각과 의견과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좋은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10가지의 방법 정도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댓글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영상을 한번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